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6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드디어 마이너스가 나타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대구와 무려 7개월 차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대구와 가격 차이라든지 모든 분위기가 한 2개월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 7개월 차이로 나타났어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0.1, 0.1, 0.1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뭐 0.5, 0.05, 0.06, 0.07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가 또 뚝 떨어지다가 이 마이너스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어떤 수치가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 차이는 한 2개월,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네, 큰 하락과 더불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현상 나타납니다. 자, 부산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로 나타났어요. 지난주까지 보합을 유지했다가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서울이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인천, 경기 마찬가지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마찬가지 낙폭이 더 커졌어요. 대구 낙폭이 더 커졌어요. 울산도 낙폭 마이너스 0.02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세 실거래 지수는 보합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 대구 낙폭이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도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감소, 오늘 목요일이죠. 소폭 감소하는 날 맞습니다. 41,800여 건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 가파르게 활처럼 휘어서 올라가는데요. 오늘 좀 특이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났어요. 목요일도 전세가 일반적으로 하락합니다. 그 이전 영상들 혹시나 참고로 보시면은 이 목요일은 항상 하락하는 현상들이 미미하지만 하락하는 현상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은 전세 물량도 증가했어요. 11,000건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세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아주 소폭만 감소하는 약간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다시 조금 늘어났어요. 78건. 지금 5월의 거래량이 지금 4월 거래량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6월의 거래량 현재 590건 신고되고 있어요. 590건 신고되고 있는데 신고가 비율은 오늘 20% 넘어가는 꽤 높은 비중. 근데 가격이 정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인 게 너무 많아요. 자, 지난달하고 같은 날짜는 아니에요. 휴일이 하루 끼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5월 24일자 자료를 찾았어요. 그럼 남은 거래일수는 똑같이 6일이었거든요. 똑같이 남은 거래일수가 6일인 상태에 지난 5월달에 신고되었을 때는 701건이었고요. 오늘은 590건. 똑같이 6일이 남았어요. 거래 건수가 110건 부족한 모습이에요. 확실히 이번 달 거래는 지난달보다도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다. 2100건, 이번 달에 한 2150건, 60건, 2200건을 못 넘길 텐데요. 6월에 거래가 더 줄어드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초록색 덩어리 있죠? 초록색 덩어리 보시면 이 6월이 되면 거래가 보통 늘어나거든요. 근데 6월에 거래가 줄어든다. 이런 모습을 한 가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상단부터 한 20% 정도 떨어졌는 더샵 파크시티 마이너스 0.0x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20%씩 하락하는 것들이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출현하게 됩니다. 화면 롯데캐슬카이죠. 15% 하락. 근데 이 신고가 나타나는 거 보면 1000만원 안팎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 보합 정도 거래 나머지 몇 건 있었고요. 10% 정도 떨어졌는 가락타운 2 네, 10% 정도 하락했고요. 그 다음 떨어지는 곳이 뭐 크게 떨어진 건 보이잖아요. 한 10% 정도 떨어지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상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한두 달 더 지나면 요 두 개 가장 위에 있는 가격과 가장 아래에 있는 가격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깡통 전세가 나타나겠네. 이런 현상들이 3억대 이하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 정도 하면 제가 요렇게 오른쪽으로 요렇게 두 가지를 묶어 드릴 거예요. 여기 깡통 전세 3억 이하에서는 깡통 전세가 나타나다가 점점 이 현상이 4억, 5억 매매 가격 4억, 5억인 곳까지 전이 되어 갑니다. 가락타운 1
거의 30% 가까운 하락, 이 놀라운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깡통 전세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후 되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3억, 이전에 전세를 5억에 살았대요. 근데 주변 전세 가격이 3.5억으로 다 떨어졌어요. 요 대구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야기합니다. 임대인에게, 야, 1억 줘. 그럼 내가 살아줄게.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 5천만 원, 제가 선을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천만 원 정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면 뭐 이사비 들죠. 그리고 또 뭐 복비 들죠. 또 이사 가는데 이 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받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뭐 전세 보증보험도 또 뭐 그건 어차피 뭐 기존에도 들고 나중에 든다는 가정하에 빼더라도 이 5천만 원에 대한 1년의 이자 뭐 3% 많으면 4%까지 하면 요거 차라리 5천만 원 정도면은 그냥 눌러 사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야 1억 돌려줘 하니까 임대인이 야 돈 돌려줄 돈은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나가라 하는 순간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다음 세입자는 3억 5천에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입주 물량도 부산도 꾸준히 쌓여왔던 입주 물량 뒤늦게 이제 그 위력이 나타납니다. 네,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밑에 가격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와, 이거 신고가 덩어리들이 아니죠? 3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신고가가 이 모양이에요. 신고가가. 비율은 제법 높았지만 1000만원 안팎의 요런 거래들. 하지만 하락은 한번 맞았다 그러면 부산 정관지구 이지도원 5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3%, 14% 정도 하락은 확실히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자, 추세선 그려보면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 낙폭은 조금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6월의 거래량은 다시 줄어든다. 분위기 살리고 하려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는다. 자, 정치인들이 바쁘게 쫓아가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이 사진 찍어 놓는 거 좀 의미 없다. 앞으로 1년, 2년 있다가 사진 딱 찍고, 그 다음에, 야, 내 덕분에 이 해제되잖아. 자, 이제 분위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사진 찍는 거는 그냥, 살짝 요식행위 정도? 앞으로 1년 반 정도 후쯤 되면은, 장관 만나러 많이 갈 거예요. 서류 봉투 한 개 들고,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서, 이런 한 가지 들고 아마 찾아서, 줄을 많이 설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 보시면 되고요. 6억 이상 거래 살아나지 않을 듯 합니다. 분위기 살아나려면 얘가 살아나야 되는데, 얘가 다시 꺾이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분양권 6건 중에서 한 건에 신고가가 있었어요. 신고가 오름폭 크지 않죠? 내리는 것도 뭐 크게 내린 건 보이지 않는데 부산 오션시티 부르죠. 요거 요즘 전국 단위 뉴스에 나오면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죠. 바닷물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조망은 잘 모르겠어요. 평형 따라서 조망은 잘 모르겠는데 46층 47층 이거 그냥 층수로만 보면 엄청 로얄로 사람들 로얄로 다 평가하는 그런 층수죠. 근데 똑같은 이 46, 47 그 유사한 층수인데 그 1억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타나 버렸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앞 사람은 4억 8천에 탔는 사람은 6월 7일 날 계약했어요. 정보가 늦은 거예요. 계약 신고권이 안 뜨니까 또 다른 사람은 48층을 46층을 층수가 한층 낮은 거를 거의 한 8천만 원 더 주고 산다. 모르겠어요. 또 향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창 문제시되고 있는 이곳. 자, 그 다음 전세 거래량 113건 중에서 신고가 비율 10%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 상담률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많이 돈 돌려줘야 됩니다. 생각보다 돈 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절반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지수 아직도 보합이라니까 이게 좀 심하다. 좀 심했더라. 오버워치 게임 하시는 분 계시나요? 심했더라 이러면 애들이 썰렁하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에요. 자,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것도 만만치 않다. 신축도 그렇게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 예,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내가 계약금 만약에 5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다. 내 돈 5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으면 심지어 5천도 없어도 돼요. 뭐 신용대출 뭐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청약해서 당첨되면 나중에 입주할 시점이 되면 집값이 10억이 되고 전세가는 5억 정도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야 나는 이거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세입자 5억짜리 전세 세입자만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2, 3년 지나면은 야 이거 비과세로 물건도 막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규제 지역이 묶이면서 비과세로 처분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 아무튼 어쨌든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데 전세가가 낮게 형성되어 전세가가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한 3.5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전세입자 들어오나요? 여기 안 들어와요. 여기 안 들어와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요. 집값이 오르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집값이 내리는 것까지도 뭐 문제가 내리면 더 큰 문제겠지만 정체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정체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근데 부산도 오늘 실거래 지수 주간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로 내려왔죠. 그럼 이제는 보합인 상태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마이너스면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세가 많이 빠지는 듯한 모습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주를 별로 안 하네, 이삿짐차가 주변에 별로 안 보이네, 이런 느낌들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가 월세보다는 그래도 더 많다. 서울과 수도권은 다른 이야기다. 제가 오늘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월세 중에서도 준월세라고 하는 게 있어. 준월세는 빼고요. 월세 중에서도 준전세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월세 금액 곱하기 480을 했을 때 이 돈이 보증금이 월세 곱하기 480개월 했는 것보다 더 크다. 이건 거의 준전세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10만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전세로 봐야 되냐 월세로 봐야 되냐,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전세랑 마찬가지잖아요. 그 통계까지 놓고 본다면 현재 이 초록색 선보다는 전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을 것도 같습니다. 자,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이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2억 이하의 전세 살고 있다. 거의 3억 이하의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75%에 육박한다. 4월에 4억 이상 거래량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지만 4월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 여파들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5월에 4억 이상 거래량 보시면은 거래 마무리 되어 가는데 맞죠?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요 현상은 더 심화되면서 그래도 10%는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대구 지역도 보면 4억 이상 비중이 10%는 지지를 해주더라. 부산도 그 선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고요. 평균 전세 가격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 심지어는 미국이 1% 금리 인상까지 생각이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이번에 0.5% 인상, 이것도 박한입니다. 솔직히 0.75% 정도 해주고 인플레이션도 좀 잠재워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잠재우지 않으면 전 국민이 다 가난해집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좀 많이 올린다. 그럼 빚쟁이만 힘들어져요. 빚쟁이만 힘들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 국민을 다 힘들어지게 할 것이냐.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는 전 국민을 힘들어지게 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빚쟁이들이 무너지면 이 아파트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표신하게 무너지거든요. 전 국민이 힘들다.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맨날 콩나물국에 뭐 그냥 밥만 하자, 밥만 먹고 뭐 계란밥 먹고 이렇게 막 전부 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궁핍하건 뭐랬건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고 막 경매 시장이 막 이렇게 경매 시장에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 사회 문제로 보거든요. 가정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다 떠넘겨 버릴 듯한 그런 모양새로 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각자 잘 살 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약간 더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스러워진다. 임대 거래량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21년, 22년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보다 한참 밑이다. 전년 동을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전세 거래량, 임대 거래량 신고 일수 동안 다 신고되어도 지금 840건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 동을
거래량보다 한참 부족한 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